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용돈 혹시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첫 번째, 용돈 받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용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두 번째, 용돈 받았다. 그런데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용돈의 양이 그때그때 달랐다. 자, 세 번째, 용돈 받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때그때 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좋아요. 여러분 막 1, 2, 3분 중에서 골라보셨어요? 어떤 분이 막 제가 이거 신랑한테 물어봤거든요. 왕자님은 어떤 거였어? 그랬는데 나는 용돈을 안 받았는데 사달라고 해도 엄마가 안 사줬어. 그래서 1, 2, 3번 다 아니야. 4번 없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책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읽어보려고. 잘 보이시나요? 좀 이게 흐린가? 상위 1% 자녀 교육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아이가 있었어. 뭐 첫째랑 둘째야. 오케이? 뭐 어떻게 저랑 제 동생 예를 들어볼게요.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레고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열심히 공들여서 쌓았어. 그래서 드디어 뭐 어떻게 탑이 딱 완성이 됐어. 그런데 그때 제 동생 무영이가 와가지고 그 레고 탑을 탁 무너뜨렸어. 완전 열받죠. 제가 만약에 그때 한 6살이고 제 동생이 한 3살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이르겠죠. 엄마! 무영이가 얘가 내 탑 이거 넘어뜨렸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그 상황 정리를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부모님은 동생을 혼낼 수도 있죠. 아유, 누나가 이렇게 잘 쌓아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다음부턴 조심해. 요렇게 한쪽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상위 1%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울고 있는 첫째에게 말을 해요. 재영아, 속상하겠구나. 일단 위로를 해주는 거지. 감정적으로 일단 터치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이 중요해. 근데 말이야, 레고는 그러니까 쌓는 과정이 더 재밌는 거야. 생각해봐. 너 이거 하나하나 쌓으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서 재밌지 않았어? 그치? 맞아. 레고는 쌓는 게 더 재밌는 과정이야. 지금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을 수 있겠네? 그럼 다시 해볼까? 지금 보세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렇게 무너뜨려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첫째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동생이 이거를 넘어뜨려 줘서 그 덕분에 내가 다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액시던트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위 1% 자녀 양육, 교육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딱 듣고 보면 어때요? 딱히 애들 키우는 데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한테도 지금 우리한테 닥친 문제 하나하나에도 얼마든지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완전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상,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해 주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사실 진짜 이런 금전적인 돈을 받지는 못했죠. 그쵸? 근데 진짜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감, 해봐라. 해봐라 화법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do it 화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영상 찍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제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많은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조심조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약간 이렇게 don't do it. 그러니까 don't 화법을 쓰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바빠서 그런 것도 같고 어쨌든 그냥 그래 해봐. 해봐. 어디에 가서 해봐. 이렇게 그냥 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 뿜뿜 키울 수 있었던 너무 좋은 계기들이 됐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지금 내가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너무나 무서운 효과를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래요. 상위 1% 부모님들은요. 어떤 problem, 문제가 아이에게 발생했을 때 그 problem, 문제를 뭐로 인식시키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냐면 바로 chance, 기회로 인식시키게 한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뭐를 알게 되게, 그쵸?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능력을 깨우치고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완전 깼던 게 있는데, 와,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난관, obstacles, 어떤 그 장애물, 난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난관 맞닥뜨리면 우리 어때요? 되게 짜증나죠? 뭐야.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상위 1%들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냐면 이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쉽게 범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난관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어떤 장벽, 이 장벽을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보호막으로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난관을 일단 이거를 넘기만 하면 나는 이 보호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머리를 탁 이렇게 쳤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좀 재미있는 흥미로웠던 챕터별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이 상황에서 상위 1%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아이가 어떤 목적하던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에이, 그래, 실패했어. 그래도 노력은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에이, 노력했으니까 됐어. 그래, 노력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아유, 그래도 애를 타박하지 않는 게 어디예요? 노력했다고 잘했다고 해주는 건데.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 상위 1% 부모님들은 이 실패한 과정도 결국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그냥 코스였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되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냥 노력했으니까 이게 된 거야.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갈 지점은 저기야 라는 것을 짚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 갑니다. 혹시 이런 말을 많이 하나요? 야,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아껴 쓸 줄 알아야지. 네, 사실 이런 말 약간 입버릇처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많이 했었어요. 아이고,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돈 아껴! 그죠? 물론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돈이 한정되어 있다. 돈이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발언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또는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그래 늘 부족한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상위 1%들은 어떻게 한다?
네가 원하면 돈은 벌 수 있어. 얼마든지 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네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주는 용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을 네가 벌어서 네가 사야 돼. 자, 그러면 아이가 뭔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를 아이가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도록 한답니다. 엄마, 저는 예를 들어 공룡, 인형이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30달러야. 그러면, 그러면 너 이 30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약간 알려주잖아. 너 30달러 벌려면 엄마 설거지 도와드려. 또는 집 세차하는 거 도와줘.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방법, 생각해내는 것까지도 아이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게 정말 합리적인지 그때 이제 부모님의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 지금 좀 여기 식당이 바쁜 것 같으니까 음식 빨리 나오게 우리 똑같은 거 시키자. 너도 이거 시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똑같은 거를 주문하라고 사실 좀 강요 아닌 강요가 많이 있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한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독특함,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the best one.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거나 요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the best one이 되는 거는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할 거 없이 나만의 독특함, 나다움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방법,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남들과 다른 점, 경쟁할 필요도 없이 나다움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상위 1%들은요, 바로 정상. 우리가 그게 정상이야, 그게 보통이야 라고 하는 이 정상, 보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일단 딱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진짜 이 교육이라는 거 평생 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왕이면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받으면 가장 베스트고, 우리처럼 이미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살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교육시켜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